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화재의 성장 단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화 건축물 쪽에서 보기로 했었죠. 제가 예전에 아마 이론책에는 이런 그림을 넣어놨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조금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얘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책마다 조금 이제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그림인데 어차피 그림 자체는 동일하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크게 여러분들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화 건축물 콘크리트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불이 나게 된다면 처음에 초기 성장기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성장기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성장기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B 지점을 거쳤을 때 최성기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열이 좀 떨어지는 감쇄기까지.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B 있죠.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 여기 자, 이 기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래시오버. 이게 진짜 중요했었죠, 그죠? 맞죠? 그래서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이전을 성장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프리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이후를 우리가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최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이 뚝 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시기를 감쇄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건물 화재에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여기 지금 온도 그래프와 시간 그래프를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건물의 실내 화재 과정은 이렇게 가더라. 초기부터 해서 성장기 플래시 오버를 거쳐서 얘가 기점이 돼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감쇄기 무슨 단계까지? 소멸 단계까지 가더라 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얘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이제 뭐냐면 얘네들 각각에 대한 시기별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가연물 하나 정도 탈 때 약간 예열 단계죠. 그래서 얘를 예열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뭐 연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기가 소량으로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넘어와요? 이제 성장기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또는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보셔도 된다. 그래서 그냥 얘네를 성장기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플래시 오버다. 그리고 이때는 환기 지배형보다는 연료 지배형이다.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 가연물의 양이 연소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연료 지배형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열 방출 속도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열 방출 속도가 막 미친 듯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화재의 초기 진화. 감지가 꼭 있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감지기나 헤드가 이때 동작한다 그랬죠. 중요하죠, 여러분들. 감지기나 헤드가 동작하는 시기다라고 했었고, 자, 이때 연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다. 연기량이 정말 많은 시기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짙다. 연기 농도가 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들? 성장기.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제 최성기입니다. 최성기. 맞나요? 그럼 이 최성기 때는 이제 미친 듯이 화재가 이미 시작된 시기다. 왜냐하면 이미 얘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플래시 오버. 또는 무슨 화재? 전시 화재. 근데 플래시 오버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플래시 오버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의 축적? 그렇지. 맞습니까? 축적된 무슨 열? 복사열. 축적된 복사열. 그래서 이 축적된 복사열에 의해 이제 미친 듯이 화재가 올라가는 시기,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최성기라고 얘기한다. 그럼 최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열량이 최대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포스트 플래시 오버라고 한다 그랬죠. 맞나요? 아, 그리고 여기는 환기 지배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연물이 다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뭐가 모자라진다? 산소량이 모자라지는 시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소 생성가스와 미연소 생성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 주셔라. 그리고 이때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콘크리트 폭렬 현상. 그리고 공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불완전 연소 형태를 나타내더라. 됐나요? 그리고 연기 발생은 성장기 때보단 조금 감소한다 그랬어요. 성장기에 비해 감소하고 반대로 열 방출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시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최성기 잘 해두시죠. 최성기 잘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감쇄기입니다. 감쇄기는 가연물이 80% 이상이 소진되는 시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80% 이상이 소진되는 시기고, 여기도 일반적으로는 환기지배형이 예로 가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지배형으로? 연료지배형으로. 맞죠? 그래서 환기지배형에서 연료지배형 화재로 전환되는 시기고, 환기지배형 화재 양상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 만일 이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가 내가 환기지배라 그랬잖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급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데 걔 이름이 뭐다? 백드래프트.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요거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이게 혼자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뚝뚝뚝뚝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맞죠?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자, 실내화재 과정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가 보면 초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초기는 연료지배형입니다. 아셨죠? 예열 단계예요. 자, 그리고 성장기도 연료지배형입니다. 프리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플래시오버 전 단계로 시간 경과에 따라 얘가 증가하는 단계다. 그리고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다. 미친 듯이 이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라 그랬죠. 그죠? 화재의 감지, 이거 중요하다. 초기지나 피나, 이거 플래시오버 이후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인 프리 플래시오버에 꼭 얘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도 도망가야 되고, 불도 그때 초기에 이제 잡아야 되고, 또 조기에 우리가 이제 갔을 때 감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때 꼭 얘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열 감지기나 헤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 감지기 중요하고 헤드 진짜 중요하고. 이게 터져주지 않으면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불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번에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평인가요? 부천인가요? 거기 이제 호텔이죠. 호텔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 8층.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보니까. 이게 뭐가 설치가 안 돼 있던 게 문제냐면 제일 문제는 얘예요. 이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게 법이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 11층 이상의 이제 전층 들어가던 게 이제 우리가 11층 이상의 11층 이상층에만 들어가던 게 지금은 이제 6층 이상의 건물이면 전층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강화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런 데는. 그죠? 왜냐면 그 영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언제까지 문 닫으시고 스프링클러 공사하십시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스프링클러만 좀 설치가 돼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설비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원론적인 건 그 이후의 문제점들은 이후고 처음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자체가 설치가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또 많이 죽고 어르신들도 보니까 약간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있습니다. 대류와 전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요거 성장기 때 꼭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도망 못 가면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연기가 차는 게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린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연기가 여러분들 많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빨리 스프링클러 터지고 사람들 피난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자, 계곡부에서 검은색 연기가 분출한대요. 연기량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연기 농도가 진하대요. 연기량의 최대인 시기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우린 빨리 초기 진화 그리고 초기 피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설비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플래시 오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료 지배에서 환기 지배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즉 성장기에서 최송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현상이고, 급격한 온도 상승과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연소가스도 많이 나온다 그랬고 미연소가스도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성장기 천장 부근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가스층, 그죠? 뜨거운 가스층,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연성 물질의 복사열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에 대한 설명이죠. 위쪽에 천장 제트 흐름이 형성돼 있다가, 그죠? 결국 이 열에 의해서 여기에 열이 올라가면 롤오버라는 게, 제가 착화에 의해서 롤오버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롤오버에 의해 바닥에 놓여있는 가연물이 전체 타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래시오버. 그러니까 결국 이 복사열 발산이라고 했지만 이 복사열 발산 맞습니까? 복사열 발산에 의해서 여기 이제 롤오버에 의해 얘로 넘어간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실 내에 모든 가연물이 이제 타게 되는 걸 우리는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고, 모든 가연물이 타다 보니까 사람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발생한 이후로는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해서 환기지배형 최성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모든 가연물이 화재에 관련돼 있다. 그죠? 안 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이후 상태다. 플래시오버 이후 상태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맥시멈 열량이 발생한다. 정말 최대 열량이 발산되고 많은 양의 연소 생성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열도 많이 나오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가스가 연소된 가스도 많이 나오고, 또 제대로 타지 않은 미연소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불완전 연소 형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자, 이거 보십시오. 연기 발생이 성장기에 비해 감소하지만 분출 속도는 성장기에 비해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연기 발생이 감소를 한다라고 했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연기가 적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 발생이 성장기 때보다 감소라는 거지 연기량이 누구보다 적은 건 아니라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여기가 보면 연소 속도는 처음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계속 소비했고 계속적으로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가다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감소를 하다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제 감쇄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폭렬 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프리 플래시 오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 피난 설계 또는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감지 또는 초기 진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포스트 때는 이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이땐 건물이 무너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건물이 얼마나 견뎌줘야 되는지 내화 성능에 따른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맞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쇄기 나와요. 뭐 종기, 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감퇴기, 종기, 말기. 자, 80% 이상이 이제 소진된 시점이죠. 가연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당연히 감소되는 시기죠.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일반적으로 연료지배형으로 가죠. 왜냐하면 가연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환기지배형이 계속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환기지배형이 유지가 된다는 건 그 실내에 산소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쭉 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드래프트.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백드래프트가 1에서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현상이라는 걸 배울 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세 번째 가보면 이제 건물화재의 이상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던 요런 그래프. 똑같은 겁니다. 요 그래프.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소방학교 교재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현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감퇴기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성장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들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까? 자,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 플레임. 그리고 요 백드래프트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 그랬습니다. 가능성이 낮아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요? 롤오버는 이미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예상했었죠. 이거 나올 수 있다, 롤오버는. 플래시오버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레임 플래시예요. 플레임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플레임이 먼저고 그 다음 플래시, 그 사이에 롤오버와 백드래프트가 있는 거고, 쭉 넘어와서 감퇴기 때 뭐가 발생해요? 백드래프트.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백드래프트는 제가 여기로만 보시면 된다. 어디 쪽으로? 감퇴기, 감쇄기 쪽으로만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백드래프트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는 감쇄기 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오버요? 플레임 오버. 자, 이 플레임 오버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발생한대요. 복도나 통로. 맞습니까? 그럼 이 복도나 통로 공간에서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착화가 돼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벽, 바닥 또는 천장에 설치된 가연물이 화재에 의해 가열되고 전체 물질 표면을 갑자기 점화할 수 있는 연기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지고 이때 매우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산된다. 그래서 통로나 출구를 타고 여러분들 화염이 쭉 하고 이제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밀폐된 복도나 통로가 있다면 뭐 화재실이나 또는 복도 통로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된다면 여기에 액자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이런 데 이제 가연물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액자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방염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벽을 타고 쭉쭉쭉쭉 화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복도 통로를 타고. 또는 다른 가연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액자, 그림 이런 것들을 예로 든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벽이나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쭉쭉쭉쭉 하고 나가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통로나 출구를 따라 진행되는 화염 확산은 일반적인 구역 공간 내 화염 확산보다 치명적이다. 그 이유가, 이게 왜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얘가 어때요? 좁고 길죠. 그죠? 그러니까 좁고 기니까 연기나 열이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큰 거고, 특히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여기 다 객실문이잖아요. 맞습니까? 창문 있습니까? 바깥쪽과 통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 자, 이름이 뭐라고? 플레임 오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 건축물 외벽 화재도 플레임 오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외벽 화재도 여기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가 만일 플레임 오버를 막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도 통로 공간에 마감재를 다 무슨 재료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그러니까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런 개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죠. 자, 저희 롤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롤오버는 가연성 가스가 보십시오.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집적된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천장 Z 흐름. 맞습니까? 자, 이 천장 Z 흐름이라는 게 지금 모여 있다가 결국 여기에 이제 온도가 일정만큼 오르면 롤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붙는다 그랬죠.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롤오버. 롤오버. 자, 그럼 얘가 이제 화재 선단 부분이 바라 했죠.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 즉 여기에 처음에 여기만 불이 있다가 요 끝쪽 이쪽으로 빠르게 불이 붙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롤오버. 그럼 롤오버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이 롤오버에 의해 바닥에 놓여있는 가연물에 얘를 가져올 수 있다. 복사열에 뭐야? 축적.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맞습니까? 놓여있는 가연물 전체에 불이 붙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한다. 플래시 오버. 중요하다. 그래서 롤오버는 플래시 오버의 전조현상이다. 천장에만 불이 붙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름이 뭐다? 플래시 오버.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작년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작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제 건너뛰었지만 내년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래시 오버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아셨죠? 그럼 플래시 오버는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다.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다. 절대 얘는 폭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착화라는 건 불이 그만큼 빨리 붙는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를 폭발로 볼 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갔을 때 플래시 오버는 폭발이다. XD. 아셨죠?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류와 복사라고 얘기하는 게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요게 대류.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정만큼 복사열에 의해 전 가연물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대류와 복사, 요 순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일순간에 거쳐 폭발적으로, 순발적으로 연소 확대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하고, 이때 열이 20kW 이상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발생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죠? 발생 시기 성장기 또는 이거라 그랬죠. 성장기 마지막이자 최성기 시작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다. 언제다? 성장기 마지막, 최성기 시작. 이때가 메인이에요. 이때를 여러분들 외우고 가시라고. 혹시 이게 없다라고 하면 성장기 찍으라 그랬죠, 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장기 끝자락, 최성기 시작점이 플래시 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뭐 답을 해라라고 하면 이상적인 답이 될 수 있다. 이때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플래시 오버의 징후, 일단 고온의 연기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요거 보십시오. 롤오버. 얘에 의한 복사열 축적, 계속적인 열 축적. 그리고 제한 없는 자유 연소. 이것도 하나 적어두십시오. 제한이 없다라는 건 주변에 뭔가 열을 막아줄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가연물에 100% 열이 가서 거기에 이제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유 연소. 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 플래시 오버 영향 요인. 그래서 화원의 크기. 그죠? 화원이 크면 발생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죠. 화원이 크니까, 점화원이 크니까, 불꽃이 크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 내장재 종류. 실내부에 수납된 가연물의 양과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 벽보다는 천장재가 발생 시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벽, 천장이죠. 그럼 얘를 더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벽보단.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 내장재를 가장 좋은 걸 무슨 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게 이제 성능이죠, 성능. 자, 개구부 조건 나와 있습니다. 개구부 조건은 창 높이, 면적, 개구부 위치, 크기를 얘기하며 밀폐된 공간보다는 개구부가 클수록 발생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근데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랬죠. 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개구율이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일 때가 가장 잘 발생한다.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일 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개구율이라는 건 이제 벽면적 대비 개구부 면적을 우리가 이제 비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개구부가 클수록 발생 시각이 빠르다. 대신에 개구부가 크다라는 건 요 정도? 벽에 개구부가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있을 때, 이게 또 너무 크면 이제 열축적이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된대. 800도에서 몇 도, 90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럼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 여기 가보면 내장재를 어떻게 해라? 불연화하래요. 불연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불연재료 위주로. 그래서 어떻게? 두꺼운 걸 쓰고 열 전도율은 크게. 왜냐하면 내부에 열 축적을 막아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순서는 천장이 1순위, 벽 2순위, 바닥이 제일 후순위. 맞습니까? 자, 그리고 개구부 면적 또는 개구율은 작게 해라. 그러니까 산소 제한. 산소를 적게 해라. 또는 아주 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를 잘 안 되게 아주 크게 해라. 또 어떻게 보면은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발화원의 크기는 작게 하고 가열물을 조금씩 저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죠? 대책 방법까지. 그리고 플래시오버 지원법. 요건 소방공무원이 내가 좀 뒤로 이제 플래시오버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데, 배연 지원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 개방하는 거죠. 창문 개방해서 바깥쪽으로 조금 연기가 나갈 수 있게, 시야라던가 이런 거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공기차단 지원법은 아예 그 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산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배연과 반대다. 배연은 창문을 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창문을 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창문을 닫는 거다. 됐죠? 자, 그리고 안에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가 줄어들면 누구도 피해 입을 수 있어요. 사람도 피해 입을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냉각지원법은 뭐냐면, 냉각지원법. 요거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분말 소화기라던가 또는 이제 소화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예전에 플래시오버 지원법으로 옳지 않은 거, 세 가지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해서 하나 이상한 거 여러분들 껴놔서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플래시오버가 일반적으로 이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또는 내화 건물 같은 경우는 발생 시각을 우리가 얘는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얘는 한 20분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하나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실제 발생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롤오버와 플래시오버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오버죠. 이것도 첫 번째 롤오버, 플래시오버가 나오죠. 복사열은 플래시오버에 비해 약하대. 얘는 세죠. 근데 롤오버가 복사열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뜨거워요. 뜨거운데 플래시오버에 비해선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얘는 화염 선단 부분이, 화염 끝 부분이 하나만 생기면 요 끝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되어 가는 거고, 얘는 전체 공간이야. 그냥 순간적으로 전체 공간에 확 하고 불이 붙는다. 확산 매개체, 천장 상층부 가연성 가스가 발화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름이 뭐라고? 천장제트.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천장제트. 그래서 그리고 여기 모든 가연물의 동시 발화로 인한 복사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드래프트인데,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올해 나왔죠. 감쇄기 때. 그러니까 성장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장기보단 요때. 그러니까 성장기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세모 치겠습니다. 또 X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소의 실내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서 훈소 상태가 있는 실내, 훈소 상태에 있는 실내, 즉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을 내지 않고 불꽃이 보이지 않고 자글자글 타들어가는 실내, 거기에 내가 갑자기 산소를 확 하고 집어넣는다? 그럼 거기서 뻥 하고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쇄기 때 가연물이 타긴 타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슨 상태? 훈소 상태로 타고 있다. 그럼 훈소 상태로 타면 이 안에 뭐가 축적이 된다? 이게 축적된다 그랬죠. 그럼 일산화탄소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더라?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가연물이 충분히 쌓여 있다가 그 안에 뭐가 급격하게 들어가면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가주면 여기서 펑. 맞나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 됐죠?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얘는 밀폐 건물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훈소 상태를 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목조에서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통 어디서 얘기해요? 내화에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화 건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얘는 화학적 폭발이죠. 화학적 폭발. 얘는 화학적 폭발입니다, 이거. 물리적 폭발 아닙니다. 백드래프트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자, 발생 시기는 성장기 때 환기지배가 발생하면 이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시기? 감쇄기라고 얘기한다. 감쇄기. 자, 발생 징후. 이거 보십시오. 건물 안으로, 이거 밖으로 아니야.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올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훈소기 때문에 불꽃은 안 보이지만 내가 창문이나 문을 만지면 뜨겁다. 기름 성분의 물질이 흘러내리고 연기가 안쪽에서 소용돌이 친다. 그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특이한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징후입니다. 특이한 게 이 징후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화재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 줘라. 안쪽에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대책 방법이 진짜 중요하다. 특히 대책 방법 중에 요거 환기 또는 소방관이 쓰는 전술법 중에 배연법. 이 두 개가 뭐야, 여러분들? 그럼 출입문 열지 말고 뭐부터 열어라? 상부부터 열어라. 상부. 상층의 계곡부터 열어라. 폭발력의 억제는 조금만 열어라. 환기는 뭐다? 천장에 환기구를 먼저 개방을 해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요게. 소화. 출입문 개방과 동시에 방수. 격리는 그 건물을 아예 버리는 거. 그 실을 아예 버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책 방법이나 지연법들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더 읽어보십시오. 특히 환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환기. 조금만 연다. 요거 중요하다. 소화, 출입문 염과 동시에 방수를 한다. 격리, 버린다. 예. 소방관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가 보면 배연법.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급냉법. 요것도 급격하게 뿌리는 거예요. 집중 방수팀 배치를 하고 출입문을 개방한과 동시에 뿌리는 거 나와 있고, 측면 공격법.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 정면으로 불꽃이 오니까 측면으로.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 자, 두 개 차이점. 백드래프트보다 플래시오버가 빈도가 높죠. 당연히. 훨씬 높죠. 훨씬. 백드래프트는 폭발이지만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닙니다. 이거 비교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백드래프트는 공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공기 공급이 돼줘야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플래시오버는 복사열이 약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백드래프트는 감쇄기 쪽에서 성장기 때도 있지만 감쇄기 쪽이고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는 이때 발생한다. 시기도 정리를 해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시기를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래시오버랑 백드래프트는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아셨죠? 이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플래시오버 나오고 올해 백드래프트 나왔으니까 또 내년에는 두 개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 이상은 필요 없어요. 너무 막 자세한 내용은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론책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충분히 문제로 나왔을 때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목조 건축물 화재 성상 그리고 내화 건축물 화재 성상 요거 정리하고 뒤에 이제 OX 한번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